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금요일장 전날에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만 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유가도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공략을 해야 될지 주말에 또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나는 시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종목 최고의 두 분의 멘토님을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도 1부, 2부로 나뉘어서 저희가 무료 종목 3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딱 오늘만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12시부터 1시 50분까지 저희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한 주간의 강세 업종이나 종목 진단을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해결해 드린다는 말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참여 방법 중간중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멘토님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3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은 잘 갔고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공략주 3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무료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부는요. 전석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신 멘토님이신데요. 저희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기술적으로 세력이 포착된 종목들만 공략을 해서 또 타이밍이 될 때마다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방송에서는 전체적인 틀만 잡아드리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일부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2부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Past is past. 과거는 과거죠. Go to the future. 항상 미래를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계신 만큼 정말 좋은 수익률들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백강훈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2종목까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멘토님 2분이 함께합니다.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주말 방송 이외에 어떻게 하면 멘토님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만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부에서 샵 3989번 누르시고 개미대학 4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노란톡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멘토님들의 1:1 과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웬만하면 노란톡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부드러운 라떼 주식 주말에 여러분들과 여유롭게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석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 라떼 스톡입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간밤에 금요일장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환율이나 유가, 인플레이션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는 종목들은 섹터별로 잘 가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장에는 또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지 일부 전석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한 포착된 종목들이 몇 개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 QR코드 찍고 입장하신다면 직접적으로 전석 멘토님 만나보시고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는 동안에만 저희가 무료 입장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멘토님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입 옆에 이렇게 피곤하면은 뭐 나는 게 있는데 지금 입 옆에 뭐가 나가지고 굉장히 좀. 왜 피곤하셨어요? 지난주 제시해 주셨던 네. 종목의 수익률 굉장히 좋았거든요. 좀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릴 예. 건데 왜 피곤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별개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네. 매집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네. 굉장히 많이 좀 데이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매집비 프로그램보다 또 이제 한 2단계 올라간 그런 매집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는 과정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매집비를 돌려보면은 막 매집비가 막 1000% 넘어가는 것도 있고 10,000%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120%가 이제 기준이었고 그 예. 이상만 넘어가도 좋은 좋은데. 수익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1000%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은 바로 1000%가 넘게 나와가지고 이제 10배네요. 단톡방에 날렸는데 그 다음 날서부터 막 이렇게 날라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계속 이제 매집비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집비 좋은 정보들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네.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더라고요. 흥분을 하게 돼서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좀 열심히 매집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방송 중에 저번 주 어떠셨어요? 뭐 하셨어요?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밤새면서 일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라떼 주식에 애정을 갖고 계신 거고 사실 저는 지금도 매집비 프로그램이 몇십 년의 경력을 압축시켜서 만드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십 년의 경력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들통나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충분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네. 평일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이 개발이 되었나요? 아직 이제 테스트 관계라서는 이제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세력이 진짜 얼마만큼 매집할 수 있는지를 있잖아요. 매집하고 있는지를 그 구체적인 수량을 이제 좀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뿌듯하고 아마 이게 지금 제가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상품으로 내놓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면 데이터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데이터가 써야 되는데 지금은 한 100개 정도 데이터가 좀 쌓인 상태고 한 몇백 개 정도 쌓이고 나서 정말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이제 해당 종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떼는 말이야의 그 라떼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라떼와 같은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종목들을 저희가 드리고자 라떼 주식 최고의 멘토님 두 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될 거니까요. 오늘 전석 멘토님이 준비하신 종목 기대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짜배기 한 종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평일에 그 이외에도 발견되는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12시 50분까지 무료 입장입니다. QR코드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석 멘토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시황 어땠을까요? 제가 여기 출연한 지가 한 2달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2달여 가까이 되면서 이제 항상 두 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이제 환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였거든요. 맞아요. 사실 한 달 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만 팠거든요. 네. 반도체만 해서 매집비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만 올리는데 지난주에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발표되었던 10월 그 CPI 물가 지수랑 도대체 이제 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PC가 따로 가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거든요. 보통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은 PC는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10월 소비자 그 물가 지수가 다 좋게 나왔죠. 왜냐면 이전보다도 혹은 예측보다도 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PC도 그래요. 지금 전년 동월 대비 3.0, 그다음에 전월비는 0%. 그러니까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원 PC도 보면은 전년 동월비가 3.5예요. 이전은 3.7%였는데 네. 낮게 나왔죠. 그다음에 전월비도 비교했을 때 0.3%였는데 0.2%로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CPI나 PCI를 봤었을 적에 보면은 거의 이제 금리 인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매크로가 이제 말해주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연준위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동결은 거의 맞는 것 같고 인상을 네. 만약에 하려면은 더 많은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았어는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갖고 오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물가 지수가 낮은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네. 인플레이션이 잡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킬 만한 그런 더 이상 금리를 인상시킬 만한 그런 명분이 없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PC라든가 CPI라든가 우리가 기다리던 악재였던 거예요. 악재. 그러니까 악재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악재가 나와서 그게 이제 시장이 호재로 이제 바뀌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대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났다면 악재였을 텐데 지금 완전히 금리를 엄청나게 올린 상태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금리 인하. 그만 좀 올려. 금리 이제 그만 올린 것만으로도. 네. 그만 좀 올려. 그것만 해도 이제 호재인데 지금 그런 매크로가 그런 이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신한증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읽었는데 네. 아주 또 고무적인 리포트가 나온 게 뭐냐면은 올해 그 연간 그 순이익은 컨센서스 2023년 이제 컨센서스가 175조였는데 내년에는 263조로 2023년 대비 한 51% 좀 늘어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제 예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1월달 컨센서스가 어느 섹터가 향상이 되었나 증가가 되었나 봤더니만은 반도체가 압도적 1위입니다. 반도체가 압도적 1위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순위 컨센서스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랠리는 당연할 것 같고 산타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오실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랠리의 중앙에는 반드시 저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철석같이 좀 믿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이 이겁니다. 내년 3월달, 4월달까지는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에 물리자는 게 제가 개미대학 슬로건이고.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게 사실 삼성전자가 2, 3주 전만 해도 한 6만 8천 원일 때 제가 고점이 아니냐고 여쭤봤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했는데 실제로 7만 전자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저는 아 정말요? 네. 8만 4천 5천 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분명히 간다라고 봅니다. 순이익 모든 게 다 이렇게 이게 모든 게 반도체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때 AI 혁명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제 그건데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SK하이닉스는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밸류치는 좀 상단이 있고 삼성전자는 약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하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고 아니야 HBM은 SK하이닉스야라고 생각되시면은 SK하이닉스에 가고 그거는 이제 선택이죠 취향이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많이들 대장주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 두 종목을 설명 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죠. FST가 저희가 토요일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렸는데 월요일날 화요일 통틀어서 3% 오르더니 금요일날 9% 넘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이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한 주 마감 시황 말씀 주셨는데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환율 차트랑 이제 삼성전자랑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차트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을 적에 예를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적에 환율은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환율이 지금 1250원대 30원대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이제 환율은 또 한번 이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정고점인 부분이 1,350원대 있잖아요. 1,350원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쌍바닥 찍을 때 환율을 고점을 찍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 정고점인 1,350원대 간다라고 했었을 적에 네. 그때 또 손절하지 마시고 모든 게 지금 반도체를 뭐 하고 있어요. 원격이라고 하나 모든 게 지금 반도체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반도체 쪽을 사시고 나는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황 그리고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1부 전석 멘토님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FST 반도체 관련 종목 전체 수익률이 13% 넘어갑니다. 자, 한 주간에 5거래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 매주 주말 저희가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의 수익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원하시는 분들 방송 중이만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이미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도 놀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린이도 환영합니다. 들어오셔서 또 저희가 주말만 방송하는 만큼 평일에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QR코드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개미들을 위한 방송인 만큼 개미대학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추후에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매주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개발하신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이걸 개발하느라 업그레이드 시키느라 잠을 못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매집비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매집비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지겨우실 것 같은데 지겹지 않아요. 아, 매주 지겹지 들어도 않습니까? 새롭습니다. 새롭습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매집된 비율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력이 포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개설하기 힘든 창구를 통해서 매도 대비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온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맥쿼리 증권에서 10만 주가 매도가 들어왔는데 매수는 100만 주가 들어오는 것들. 의미가 있잖아요. 왜 맥쿼리 증권에서는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을까? 그것도 개인이 쉽게 개설할 수 없는 창구에. 이제 그런 것들을 쫙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빅머니는 뭐냐면은 전체 창구를 모니터하는 거고 이제 스마트 머니는 특정 창구 한두 개 창구에서 막 미친 듯이 사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혹시 세력이죠. 특정 창구에서 이제 미친 듯이 사는 게 세력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프로그램인데 100%는 매수 매도가 똑같아요.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가 100만 주라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100만 주고 130%는 뭐냐면 매도가 100만 주가 나오면 매수세는 130% 나오는 게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간주하고 주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집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같이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차원에서 그 기술적 분석은 거래량이 많은데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많은데 해야 되고 저기서 반드시 그 기회가 있습니다. 보면 노란색 박스 사각형 친 데는 거래량이 없다가 근데 노란색 박스 사각형 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있죠. 그러면 저 거래량이 막 쏟아질 때 왜 쏟아질까? 라고 이제 업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매집비를 돌려보면은 저때 매집비가 1,181%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 차트죠?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그리고 전체 여기 보면 전체 창구에서 보면은 이게 1,000억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집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은 전체적인 증권사 시장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오르기 전에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이 됐던 거잖아요. 예, 우리 2차 전지 했었을 적에 다 매집비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나왔던 거고요. 요번에는 요 근래는 이제 두산 테스나로 보시면은 또 두 번째 차트 두산 보시면은 테스나. 두산 테스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제가 박스를 쳤는데 거래량이 이제 2개가 나왔죠. 거래량 2개. 거기를 쳤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은 반드시 거래량 한 번 갖고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2번은 터져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 2번을 통해서 매수를 2번을 하는 거네요? 아니요, 이제 그 구간을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보고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죠. 어렵죠, 사실. 저렇게 장대목 만드는 거는 뭐
제가 뭐 돈 1, 2천만 원 갖고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작은 규모가 있어야 거래량 두 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두 번 매집비가 그렇게 크게 두 번 나오는 데를 구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매수점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그 당일날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거래량이 없다가 막 증가되는 부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최소한 거래량이 두 번 정도는 증가가 돼야 된다.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구간에 매집비를 구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횡보 및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다운 뭐냐면은 칩스입니다. 이 차트는. 그러니까 횡보도 네,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내려왔었을 적에 매수세가 없으면 훅 빠지거든요. 네. 근데 매수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느 박스권이라든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니까 매집비가 438%가 나왔죠. 네. 기준이 120에서 130인데 400이면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굉장히 높은 네. 거죠. 굉장히 높은 거고.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모아가는 전략을 저는 취해요. 그러니까 네. 매집비를 바라보고 이 종목의 매집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네. 그러면 누군가 관리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횡보 구간에서 매집비가 높으면은 모아갈 수 있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커다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목표가 수익률이냐 수익금이냐라는 게임으로서 봤었을 적에는 네. 한 주에 수익률 100% 받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뭐 만 주에 1% 수익이면 그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수익금 게임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횡보 구간에서 매집비가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금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에서는 좀 부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판별하는 방법 뭐냐면은 이제 에스타이 종목이 올해 상반기 때 했던 건데 이제 한번 시세를 딱 줬다가 이제 내려와요. 눌림을 줘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또 한번 실리거든요. 이제 물음표를 해놨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포스코피 처음에 봤었을 적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보고 거래량 두 번이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래량이 이제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로 했죠. 제가 물음표. 네. 이게 진짜 매집인가 아닌가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개인 그쵸. 투자자 영역에서는. 근데 저 물음표 하는 데를 제가 이제 하기 전까지는 139%인데 물음표가 나왔었을 적에 매집비가 얼마인가 봤더니만은 특정 창고는 15억이고 아니 전체 창고가 15억이고 특정 창고는 40억이었는데 그 다음 날 다 보니까 매집비 전체가 올라가죠. 전체 창고도 특정 창고도 올라가고 매집비 자체가 178%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139%에서 178% 올라갔죠. 아, 이건 정말 매집봉이고 앞에 그 거래량 터졌던 것들하고 속된 말해서 한 팀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STI는 올라갈 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예. 종목이 발굴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네.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송으로 그 STI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네. FST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FST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 부분에서도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FST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왜 그때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예. 생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죠. FST를 보겠습니다. FST. ST를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좀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난주가 나오기 전에 아마 잠깐만요. 계속 월요일부터 올라갔죠. 그렇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요. 2구간입니다. 2구간인데 네. 어느 구간이면은 이날 제가 이제 방송을 나와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의 거래량과 이 부분의 거래량을 보면 이 부분의 거래량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거래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구해서 매집비를 구해 보니까 150%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업황도 괜찮고 거래량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업황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기 때문에 FST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모습을 보면은 조금씩 이제 싸바작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금요일 이제 9.1%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실적은 좋아진다. 내년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좋아지는데 실적의 컨센서스 이익이 좋아지는 것들은 어디? 반도체 부분이고 반도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도체 관련해서 매집비 높은 것들을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집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꼭 이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매집비가 한 300%에서 400% 나오는 것들도 한번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드리려고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집비 프로그램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단톡방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좀 간접 경험이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지만 여러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손쉽게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글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로 우리 전석 멘토님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방송 막판에 또 드릴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짜배기 한 종목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으로 개미대학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통해서 발견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리뷰하는 시간 가져봤거든요. 실제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FST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수요일 딱 하루 쉬고 월화 목금 심지어 목요일 금요일에는 9%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리뷰하는 시간까지 가봐봤는데 자, 따로 매매법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지금이 월초죠. 12월 2일이니까. 네. 12월이니까 월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월초 월말에서 항상 보는 게 있어요. 월봉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 차트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방법이 이제 직장인들 부분한테는 되게 적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장을. 아, 그래서 일봉보다 월봉. 월봉, 그러니까, 월봉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무보단 숲을 본다는 개념인가요? 큰 그림을 보고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네네. 월말 월초에는 항상 이제 월봉 차트로 해서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업황이 좋은 것들을 제가 이제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월봉 매매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좋아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세 개의 캔들이 있습니다. 파란색 캔들이 있고 그다음에 십자선 캔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봉이 있죠. 저 첫 번째 파란색 캔들은 음봉이죠. 음봉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올라가는 타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캔들이 있어요. 크게 십자선 캔들이 있는데 저 십자선 캔들은 뭐냐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균형을 이루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똑같았다 이 예. 거죠. 네. 매도하고 매수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균형을 이뤄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찍고 저점 찍고 나서 나올 때 저런 거를 십자선이 나오는데 저걸 보통 변곡점 캔들이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저 사이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매수세하고 매도세 2번 캔들의 매수세와 매도세와 싸우고 나서의 결과물이 매도세가 이겼을 매수세가 이기면은 양봉이 나오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거를 찾는 거예요. 월봉에서 이제 저런 캔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갭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니면 시간이 좀 나오면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가지려고 해요. 네, 일단은 자, 양봉, 음봉 이렇게 기본 알려주셨으니까 네. 그러면 월봉 매매법이 네. 대입이 되는 예. 종목들의 차트 예시를 보면서 예, 한번 한번 설명해 보도록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봉 캔들이 있고 십자선 변곡점 캔들이 있고 이제 양봉 캔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리노공업에 보시면은 이러한 그 저기 변곡점 캔들이 있는데 혹시 변곡점 캔들이 어디쯤에서 나왔는지 보이시나요? 변곡점 캔들이 변곡점 캔들 뒤쪽에도 있는 것 같고요. 뒤쪽- 앞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변곡점 캔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음봉에 십자선의 양봉. 그다음에 요것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이것도 될 수가 있겠고. 저는 그 두 번째 체크하신 자리를 보고 예. 있었어요. 십자가 옆에. 요렇게 해서 이제 월봉에서 이제 쌍바닥 자리가 나오고 요런 캔들이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웬만해서는 빠지기 힘든 자리. 그러니까 월봉에서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는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하나 또 이제 히든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요런 자리, 요런 자리도 이제 여기는 이제 변곡점 캔들이 이렇게 두 번 나왔죠. 이렇게 두 번 나왔는데 요런 자리도 월봉 매매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끝났다 안 끝났다의 그 대시세가 끝났다 안 끝났다의 차이는 뭐냐면은 20월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캔들이 나오면 이런 걸 바닥 캔들이라고 하는데 20월봉선에서 바닥 캔들이 나오면은 시세가 아직 안 끝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는 거고 20월봉선 밑에서는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아직 그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월봉을 좀 보시고 이렇게 변곡점 캔들까지 다 출현한 그런 주식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다음 걸로 한번 보고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거예요. 리노공업이요. 자,
이번에는 SNU인데 보도록 SNU인데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변곡적 캔들이 조금 두꺼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봉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어디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게 있나요? 자, SNU가 보면은 이제 저는 지금 여기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약간 변형된 건데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변곡적 밑에 캔들이라고 쪽. 볼 수 있죠. 그죠? 네. 음봉에다가 변곡적 캔들이 이렇게 아주 캔들 두께가 얇은 것도 괜찮은데 또 약간 몸통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변곡적 캔들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변곡적 캔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예. 그러면 또 제가 계속 나오면서 이해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마음에 아니 이렇게 대입해서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중간에 있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예. 이렇게 십자가 형태, 음봉 요거요? 다음에 예. 양봉으로 변형될 예. 때 요- 변곡점.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음봉에다가 이제 변곡적 캔들이 하나만 나타나면 되는데 두 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봤자 이런 얇은 변곡적 캔들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캔들 합성이라 가지고 그 몸통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하나로 그냥 보셔도 돼요. 이거 변곡적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월봉 매매법이 되게 그 직장인들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하고 좋아요. 맞아요. 매일같이 또 쳐다볼 수가 없거든요. 예. 순식간에 또 하락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월봉 매매법 예. 저희가 매지픽 프로그램 개념을 또 잡아보고요. 예. 매매법을 통해서 변곡점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일단은 매지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세력이 포착이 되고 변곡점을 맞이한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면서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은 우리 멘토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직접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문이 닫히니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지금은 드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개미대학이라고 미리 보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 매매법 해가지고 저희가 마음 A까지 계속해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예. 근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굳이 네. 쌍바닥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가 봐요. 일단은 그 비중의 차이인데 이제 월봉상에서 쌍바닥을 가장 선호하는 거고 그다음에 쌍바닥이 아니더라도 월봉상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 캔들을 만들면은 진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입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월봉이잖아요. 월봉. 그러니까 월봉이 언제 만들어지면은 넷째 주에 만들어지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월봉 매매법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게 바닥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세 번째 주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가 네 번째 주에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 월화수목 금 5일 동안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요. 이렇게 봐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가고 캔들이 만들어져 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어요. 예, 순절 라인을 잡고 이제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월봉 매매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언제 하냐면은 월이 만들어지는 네 번째 주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양봉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이제 봐가면서 판단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합성 캔들을 이제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번에 또 한번 응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해 볼게요. 예, 보이시는 어떤 종목은 종목 차트 이제, 들고 예, 나오셨을까요? 휴젤인데 휴젤 이제 월봉이거든요. 휴젤 월봉을 보시면은 제가 말했던 이제 그 바닥 캔들이 좀 보이실까요? 안 쌍바닥 보이실까요? 보여요. 쌍바닥은 양쪽에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딱. 쌍바닥 네. 쌍바닥이니까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여기 이 자리를 계속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쌍바닥 자리니까 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자리 여기 어디를 좋아하는데 이제 바닥 캔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면은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바닥 매매법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변곡점 캔들이 되는 거죠. 요거 그쵸. 두 개를 합치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시작이 여기고 종가가 이제 약간 밑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얇은 통이 되고 가장 높았던 가격 여기 가장 낮았던 가격 여기가 되니까 보시면은 음봉 변곡점 캔들 양봉이 돼가지고 저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캔들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월발에서 추적을 해 나가면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손절 라인이에요. 손절 라인 그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손절 라인은 어디냐면은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저점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변곡점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변곡점 캔들을 나오고 냈을 때 이 저점이 바로 저기 손절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너무 저 손절 라인까지 너무 깊을 때가 있어요. 네. 손절 라인까지 너무 깊을 때가 있으면은 이제 어디가 좋냐면은 아까 그
리노공업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손절 라인이 너무 깊잖아요. 여기 너무 깊으면은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아니, 여기 이 캔들의 저점 여기를 잡는 겁니다. 여기의 최저점 손절 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변곡점 캔들의 최저점이 너무 손절 라인이 깊고 만약에 거기를 갔었을 적에는 뭐 내 손실금이 너무 커 그랬을 때는 이 캔들이 시작하는 시가 있죠. 시가로 손절 라인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만 이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음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달 캔들에. 그렇죠. 그다음 캔들에 음봉이 나오면은 손절 라인은 변곡점 캔들 저점이 되는 거고, 예? 음봉이 아니고 계속해서 양봉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캔들에서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 달에도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빠진다 그러면은 변곡점 캔들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빠지지가 않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약간 손절 라인을 올려서 시가로 올려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 매매법의 중요한 개념은 월 단위 차트니까 넷째 주에 이거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손절 라인은 변곡점 캔들 밑인데 그게 너무 밑에 있으면은 세 번째 캔들이 나온 양봉의 시가 리노공업으로 치자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시가 부분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합니다. 네, 주린이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휴젤까지 봤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예. 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 주시잖아요. 월봉 매매법으로 해서 삼성전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면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변곡점 캔 이게 변곡점 캔들입니다. 여기 이제 변곡점 캔들인데 이거 양봉이지 않냐? 양봉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음봉이 약간 빨감이 나왔지만 하락 추세로 봐서 이것도 매도세로 보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변곡점 캔들 이렇게 출현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음봉이 나왔으니까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 라인은 어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손절 라인은 여기가 네.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저게 이제 보시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 일봉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20 월봉선이 이렇게 턴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월봉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눌림목이에요. 그러면요, 전형적인 눌림목. 멘토님, 예.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삼성전자가 7층 중간에 물려 있거든요. 예. 여기서 전문용어로 물타기 그렇죠. 하셔도 비중을 돼요. 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눌림목은 지금 큰 흐름, 삼성전자 네. 큰 흐름을 보면은 이 차트에서는 좀 안 나왔는데 21선 쌍바닥에 31선 쌍바닥,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런 말을 좀 하기 되게 싫어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빠질 수가 없는 자리. 기술적 분석 차트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매크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업황 순위 개선세, 그다음에 반도체 그쵸. 옆에 컨센서스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가리키고 삼박자가 때문에. 맞춰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지금 뭐 추가로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저희가 월봉 매매법으로 예시를 음. 살펴봤는데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예. 것 같아요. 약간 힌트 드리면서 그 차트까지 보고 예.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월봉매매법 이제 예시인데 그 이제 동진 케미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세 개의 캔들 음봉, 변곡점 캔들, 양봉도 있지만 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이 뭐냐면은 네. 3월봉 선의 캔들이 반 이상 올라탄 거예요. 반 이상 올라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월봉 선이 위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캔들이 요 캔들이 반 이상이 지금 3월봉 선 위로 올라탔잖아요. 이것도 이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동진 세미킴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개 캔들로 음봉, 변곡점 캔들, 양봉도 매수 타이밍이지만 3월봉 선에 캔들이 반 이상 올라탄 거 이것도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진 세미킴 같은 경우도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가지고 지금 월봉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같이 이제 샘플로 알려드리는 거고 보면은 보세요. 이제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쌍바닥이죠. 이렇게 동진 세미킴. 지금 큰 쌍바닥이 흐름을 봤을 때는 나왔군요. 이렇게 쌍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진 세미킴도 제가 봤을 때는 빠지기가 힘든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월봉 매매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석 멘토님께서는 매집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렇게 월봉 매매법으로 그리고 호재도 당연히 먹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오셨겠죠. 삼박자가 갖춘 종목들로 주말 라떼 주식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설명들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공부를 하고 싶고 또 전석 멘토님께서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그 부분 따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방송 이외에 저희가 노란톡에서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멘토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이제는 드시고 자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음 주장 공략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월봉매법과 이제 연동이 되어갖고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바로 좀 기업에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국내 최초로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감광액이라고 하죠. 이걸 만든 회사입니다. 그 만든 회사인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FST를 가지고 이제 근본 있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근본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21에서 25%의 높은 ROE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담보되는 기업입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높은 ROE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ROE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ROE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2,000%가 넘는 유볼, 그러니까 유볼이 많다는 얘기는 현금이 쌓였다는 거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ROE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반도체 다음 세대 고객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EV용 그 강강의 그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상효과가 이제 효과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소부장 업체 그런 주가들이 지금 왜 바닥이냐라고 한다면은 한 달 전까지 왜 바닥이었어요. 왜냐면 3분기 실적이 퀘션 마크가 붙어서. 그런데 이제 감산 효과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감산했던 거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소부장 업체는 반드시 수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매집비가 150% 넘게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매집비가 일단 158%가 높게 나왔고 전체 창구에서는 약 140억,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는 247억이 나왔어요. 247억. 굉장히 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큰 그림을 봤었을 적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6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있죠. 61선이 원바닥 그리고 있죠. 61선 쌍바닥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 종목의 업황이 빠지고 있다는 거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을 뚫고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21선, 60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21선 골든크로스 의미는 뭐냐면은 세력이 알아보고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알아보고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집비가 이렇게 높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이죠. 이렇게 21선에서 눌림목 구간이죠. 눌림목 구간입니다. 자, 괜찮은 종목이고요. 바로 이제 뭐 전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매집비 158%, 아까 특정 창고에서 247원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진입 가격대는 38,500원에서 35,500원이고요. 보유 기간은 3개월, 44,000원 또다시 매도이고 손절가가 34,000원 있긴 있는데 이건 단기일 때 34,000원이 이제 손절가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절가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34,000원이 대충 어디쯤이냐면은 34,000원이니까 여기거든요. 요 구간에 여기가 현재 주가는 이 위치고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저기가 내려오면 단기로 손절해도 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절하지 마시고 더 샀으면 좋겠어요. 손절 라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 만약에 34,000원 내려오면 저는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맨더님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동진 세미캠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7월 44,900원까지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만 네. 다시 하락했다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지금이 현재 고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업황이자 전반적으로 업황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막 올라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업황 자체가 지금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컨센서스 이익이 지금 1월 달이 가장 많이 이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HBM 관련주에서 뜨고 있고 그리고 이 감가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독보적이고 경쟁력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 포인트가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아까 월봉에서도 제가 이제 쌍바닥인 거 보여드렸죠, 그죠? 네. 월봉성에서도 지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바닥 양봉 하나 만든 거예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의 우려도 있겠지만 내려왔을 때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 하시고 좀 중량 위주로 끌고 가시면은 수익을 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었을 적에 기업도 괜찮고 펀드멘탈도 괜찮고 하고있는들도 괜찮고 모든 게 다 좋은 회사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이나 먹을거리, 호재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세력이 네.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실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재무가 깨끗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 네.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감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감산 효과가 삼성이 막 올해 작년서부터 계속 감산했잖아요. 주가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감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안 주니까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감산 효과가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실적은 아마 3분기 혹은 많아야 4분기 때가 바닥이고 이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이익도 반도체 부분이 700%가 넘어가요. 이 숫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제가 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신한증권에서 나온 거 보면은 반도체의 그 2023년 1월 그러니까 선행 1월에 순이익 증가가 컨센서스 증가분이 약 70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밝고 좀 뭘 사도 다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 와중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려면은 그래도 독보적인 기업 감가계획은 이 회사밖에 못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을 제가 가지고 왔죠. 네, 실제로 전날에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SK스퀘어, 한미반도체 다 하락했는데 동진세미캠만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지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HPSP도 정고점 뚫었잖아요. 이것도 네. 반도체에서 보면은 그 롤플레이를 보면은 HPSP밖에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하이케이 관련해 가지고 동진세미캠도 뭐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반도체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진세미캠이 삼성전자랑 협력 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이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 수출 규제할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계속 회사가 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이 분명히 올해 이제 일어난다. 감산 효과 끝나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매직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석 멘토님이 제시해 주신 동진 세미캠. 자, 대응 전략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날에 39,000원대 마감을 지었는데 매수가가 오려면 다음 주장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세워드렸지만 자세한 내용 전석 멘토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들고 계신 폰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입장하시거나 자, 문자도 저희가 30초 남았습니다. 샵 3989번 개미대학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다양한 소식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석 멘토님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잠시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